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한두 명의 무소속 출마보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과연 이 사안이 총선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3년 만의 옥중 메시지가 투표에 어떤 민심으로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데, 자, 3년 만에 메시지를 직접 이제 물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가지고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이후에 바로 위성정당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 비례당에 입당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 4일에는 뭐 상의를 드리고 결정하겠다. 그런데 당과의 상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발표한 이후에 이제 바로 공천 신청을 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당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대표가 한성규 대표인데, 한성규 대표 이야기를 다시 뭐 회자하자면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옥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울음을 터뜨렸었는데, 바로 며칠 지나서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갔고,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이제 손을 내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미래한국당이 과연 그 비례를 공천할 수 있을 것인지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예. 결국은 지금 뭐 자매정당이라고 자칭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미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할 거라는 것은 다 이미 예측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왜 이 시점에서 저 옥중평지를 들고 나왔을까?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미래한국당에 비례 공천 신청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옥중 편지를 받아가지고 나온 거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너무 일자가 이렇게 촉박하고 바트니까. 근데 타이밍이 아주 이상하잖아요. 예. 좀 절묘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내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했고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아주 의로운 결정이다, 예. 고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럼 그 보수가 하나로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결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유영하 변호사가 비례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걸 탈락시킨다?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홍문종 박근혜 신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친박 신당, 이 대표로 이제 3일에 이제 갈라져서 우리공화당에서 나왔는데,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달에 이미 이분이 던지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가 편지 하나를 대독하고 나서 미래한국당에 신청을 하고, 당내에서는 이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는 모양새고, 어쨌든 이 대표는 공관위원장한테 바통을 넘겼어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 비례 순번을 주는 애에 따라서 또 다른 자문과 당내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 좀 한숨을 좀 쉬시던데. 정말 난감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한성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한 사람이고, 예. 또한 저렇게 편지까지 보내온 사람을 또 공천 신청까지 했는데 내치기도 어렵고, 그러자니 또 이제 받아들이자니 또다시 이제 저 보수 우파는 결국에는 박근혜 치마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할 것이냐, 그 선택이 한성규 대표에게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예. 좀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승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예. 꼭 그렇게 대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제 잠시 저희가 이제 미래한국당 공관위에서 어제 밝혔던 공천과 관련돼서 안 되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사실상 공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예. 미래한국당 공천은 원래 미래한국당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공정한 공천 과정들을,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기본적인 룰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16일까지 그거 룰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 안 뽑는다는 의미, 뭐 그럴 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미래통합당하고 결국 자매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통합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봤던 내용들 뭐 통합당 공천 탈락자 그리고 다른 당 탈락자 불출마 선언자 비례의원은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 뭐 미투 고발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안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천을 못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를 제가 이렇게 살짝 대입해서 봤더니 거의 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비례를 지금 뭐 200명이 신청했다, 300명이 신청했다 말이 많은데 사실상 15명에서 20명까지, 20번까지가 당선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과연 공관위에서 몇 번에 배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보수 세력들의 속내가 복잡하고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이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고 지금 많아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 지분 노리거나 이익 위해서 박근혜 파리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자유공화당을 향해서 던지는 이야기였는데 자유공화당이 좀 생소하시죠?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김문수 전 지사가 대표로 있고 정광훈 목사가 이제 후원한다 뭐 이래서 좀 잡음이 있었던 당이고 우리공화당은 아신 대로 이제 조원진 대표와 홍문정 대표가 공동 대표였는데 두 사람이 찢어지면서 김문수 대표와 조원진 대표가 자유공화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공동 대표가 됐고 앞서 말씀드린 홍문종 공동 대표는 따로 나와서 친박신당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공화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공화당의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우리 거봐라 우리 받아주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자 이거에 대한 경고성 멘트를 유영하 변호사가 한 건데 전달자 이상의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마라. 그것이 친박팔이다. 우리의 이 통합을 향한 의지를 또 매도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원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공동대표 통합 공천을 논의하자. 자, 김형호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통합하겠다는 정신과 자세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당의 공식적인 요청 없는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 얘기가 당이 이렇게 새로 생기고 쪼개지고 막 합치고 이런 복잡한 만큼 각자들이 얘기하는 말들만 봐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꼴불견이에요. 아니 탄핵당한 박근혜 최순실 당의 이미지를 가져가면 보수파가 살 수 있습니까? 저 김문수, 조원진, 홍문종 저분들을 당의 얼굴로 내세우면 보수파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것은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는 박근혜 파리에 불과합니다. 박근혜라는 과거를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까? 저분들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예. 무슨 지분을 달라, 나 공천을 달라, 연대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저분들과의 확실한 선긋기를 해야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원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제발 그만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친박신당, 뭐 자유공화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린 이야기들이 이제 양쪽에서 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만약에라도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공동 선관위원장을 만내 상임위원을 만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물 건너가고 새로운 보수계에서 통합한 의원들 역시 딱 뭐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뛰쳐나갈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죠. 예. 그러지 않아도 TK 물갈이 공천이 이제 오늘 발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현실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정치의 명분의 차원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당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내가 정치에 개입하겠소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자마자 결국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리고 범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듯한 모습들,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고 탄핵 세력과 촛불 세력의 대결이다 이번 선거는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명분과 관련돼 있는 싸움의 부분이고 뭐 보수가 통합돼야 된다고 하는 명분은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다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앞에 놓고 보면 의원들이 생각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반발할 수 있는 여지, 반발하는 사람들이 세력으로 뭉칠 여지를 주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명분으로 보면 김용호 공관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환영합니다라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언할 수는 있는데 예. 아마 공천 과정에서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자꾸 얘기를 하더라도 못 본 척하면서 자꾸 등을 돌리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결국은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공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TK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재출마를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연대냐 뭐 통합이냐 좀 배려냐 이런 거에 대한 바로미터를 우리가 곧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TK 지역의 조원진 의원 지역에 과연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오늘 발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은 두 지역 다 비어 있는. 비어 있어요. 홍문종 의원 지역에 발표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오늘 조원진 의원 지역에 발표를 안 한다면 이거는 연대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곧 있을 지금 시간상으로 미래통합당의 보면은 한 1, 20분 안에 발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유심하게 예. 봐야 될 것 같아요.